안녕하세요, 소띠 여러분. 이번 시간은 소띠 2020년 2월 운세입니다. 1월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신이 속한 사회 활동에 많이 헌신하셨던 모습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2월에는 조금 답답한 느낌도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셨었거든요. 1월에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어떤 보상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작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많이 드실 것 같거든요.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상상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런 계획들도 잘 짜시거든요, 소띠분들은. 근데 내가 속한 사회에서는 그거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그 사회가 나를 이렇게 담지를 잘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나가서도 일할 수 있고 나는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편하게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고 거의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내가 답답한 사람인 것 같이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여행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싶다, 혹은 나는 그냥 집에서만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일이 되냐, 여기 앉아가지고 좀 차분하게 쭉 해나가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거든요, 사실. 일단 내 에너지를 이 사회한테 많이 헌납을 했고, 그만큼 나는 조금 에너지가 지금 다운돼 있는 상태고, 사회는 그 에너지를 밑바탕으로 굉장히 잘 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진짜 할 만큼 했다, 떠나고 싶다, 떠나서 놀고 싶다, 이런 마음도 되게 클 거고요. 아니, 요새 디지털 노마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최근에 본 게 있는데, 원웨이 티켓이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거기서 봤는데 사업을 구상할 때 애초에 그 사무실에 직원을 두려고 계획을 하고 만들질 않았어요. 사무실도 되게 좋아 보이긴 했는데 직원이 한 50명인가 60명 되는데 그 직원들은 다 밖에서 일해요. 어떤 사람은 뭐 지구 반대편에서 일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 가서 일하고, 근무 시간도 막 자유로워요. 그 주어진 미션만 잘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그때그때 잘 받아주기만 해도 기업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의 인터뷰도 봤는데 나는 일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또 돈도 벌고 있고, 남자친구랑 외국에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일을 해요. 그 근무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기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요. 굳이 지금 이 컨디션이 받쳐주질 않는데 비효율적으로 계속 근무 시간을 소비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효과적인 실적을 낼 수 없잖아요. 그렇게 계획하면서 떠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주 명리 방송도 이렇게 계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개띠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너무나 기도드립니다. 또 이 소띠분들이 굉장히 개척정신이 강하세요. 그래서 계획도 잘 짜시고,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무계획적으로 너무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은 자기 확신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놀 때 자기들도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켠에서는 계속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뭔가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들을 올리고, 그런 게 소띠분들인데, 어떤 개척정신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속내를 털어내는 데에서는 조금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내가 속한 사회에 좀 그런 것들 주장을 하는 게 좀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이 잘 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번 두드려 보는 게 좋죠. 왜냐면 인식을 깨야 되니까요. 그들의 인식을 깨려면 여러 번 두드려줘야 되고, 또 그런 사례들을 자주 보여주면서 잘 되려고 오히려 이러는 거고, 내 계획을 한번 승인을 해줘 봐라, 실망시키진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천간에는 겁재라는 게 있어요. 이 겁재는 쉽게는 라이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나를 건드리거든요. 그것들이 나를 자극하고. 근데 이 밑에 관이 있고 위에 겁재가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속한 사회가 나를 자꾸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쓴 에너지만큼 뭔가 나한테 보상이 없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울 같은 게 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세계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나와 너를 구분하고 이만큼의 질량과 이만큼의 질량을 자꾸 구분하게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 겁재가 위에 있을 경우에는 위잖아요. 내 신체에서도 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 쪽에 속해요. 이 겁재의 기운은 머리 쪽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저울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 저울의 무게추들을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왜냐면 내가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 안전기지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구성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어떤 것이든 내 방이 될 수도 있고 내 방 안에 배치된 사물들, 사람들, 내가 키우고 있는 동물, 그 밖에 다양한 나의 가장 가까운 것들을 조금 더 그 감성적인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라도. 이 소띠 분들이 12지신을 보면 봄과 겨울 사이에 있다 보니까 기본 좀 온도가 낮은 위치에 있는데요. 기운 자체가.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좀 냉정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그것이 확고한 신념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옳아요 그게. 하지만 주변에서 조금 그런 차가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경우에 어쩌면 관계를 위해서라도 내가 좀 더 뜨거워질 필요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안전기지 구축, 그것은 내 방이 될 수도 있고 뜨겁게 보일러를 확 뜨겁게 이제 온도를 올려갖고 확 땀을 뺀다거나 뭐 열탕에 가거나 뭐 온천 관광을 하셔도 좋아요. 애인이나 친구, 뭐 가족들이랑 같이 가셔도 좋고 캠프파이어도 좋습니다. 가족, 애인, 뭐 친구 상관없이 내가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하고 그 캠프파이어가 또 감성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어떤 장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데서 정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또 분위기 좋은 곳에 자주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내 가슴을 좀 뜨겁게 지펴줄 수 있는 영화나 소설, 뭐 혹은 경전을 읽으시는 것도 좋아요. 성경이 좋죠. 예수가 워낙 뜨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감도 받으실 수 있고. 힌두교에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겁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머릿속에 있는 저울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알려주는 이 경전 또한 문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마음도 뜨거운 마음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크리슈나가 얘기해주는, 그리고 크리슈나는 힌두교에서 크리슈나는 또 서구 사회에서는 예수님과 또 비유가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매치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잔치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아요. 잔치에 가셔서 뭐 결혼식도 좋고 돌잔치 이런 것도 좋고 그 굿하는 자리 이런 데 좀 찾아가셔서 재미로라도 찾아가시면 거기도 정말 왁자지껄하고 공연하는 것 같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몇 번 갔었는데 진짜 좋아요. 가서 정말 실컷 먹고 그 굿을 보고 계시면은 감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확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인류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도 더 꽃피어날 수 있을 거고요. 자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베티 블루라는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는 여성의 신체로 태어나서 남성들은 인지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차별과 폭력 이런 것들을 감지한 어떤 예민한 여성이 정말 자유와 사랑을 추구하고 그 해방되고자 광인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해요. 더 이상 애인인 남자친구와 소통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그 남자친구의 정서, 그 남자친구의 정신은 그런 폭력에 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 눈치채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결국에는 여주인공이 죽습니다. 죽이는 것은 남자친구인데요. 죽일 때 그 애인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죽이게 되고 그 여주인공의 죽음을 통해서 그 남자친구가 이제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고 이 세계가 정말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정말 온 감각으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죽은 여자친구는 육체에서 벗어나서 그 남자를 둘러싼 온 세계에 퍼지게 되고요. 남자친구는 이를 통해서 육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애인과 항상 소통을 하면서
깨어있는 상태로 원래 집필하려고 했던 무슨 역사책 같은 게 있는데 그 책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한 관점으로 이제 집필을 정말 진지하게 시작하게 돼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굉장히 애틋한 감정이고 또 해방감과 더불어서 그리움, 당연히 내가 만나야 할 내가 어떤 생명으로서 내가 일이라는 존재로서 성장하면서 만나야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또 존재에 떠난다는 것과 머물러 있는다는 것에 대한 뒤집어진 개념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내 옆에 있는 것인가? 이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정말 내 옆에 있는 것인가? 혹은 바깥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화두를 건네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해석도 다시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또 이 영화에서 이 여주인공의 표정 중에 피 같은 걸 머금고 혀를 내밀면서 굉장히 무서운 표정을 짓는 장면이 있어요. 힌두교의 파괴의 여신인 칼리라는 여신의 어떤 원형을 연상시키는 얼굴인데요. 그 파괴의 본질적인 특성은 변화예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변화를 꾸는 꿈,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고요. 또 칼리라는 여신은 그 시간의 여신이기도 해요. 칼리 여신을 좀 공부해 보시다 보면 시간이라는 게 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되실 거고, 그렇다면 시간은 인간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인간은 시간을 어떻게 개념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정말 시간이라는 건 신인데 그러면 나는 신이 아닌가? 나는 그냥 인간일 뿐인가? 한낱? 아니거든요. 시간을 다루는 건 인간이고 시간을 고안해낸 것도 인간인데 어느 순간 인간은 시간에 쫓기면서 살고 있게 되었어요.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 시간 안에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또 외부에서 독촉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좀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게 밖에 있지 않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 시간이라는 개념 또한.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듯이 각 개인에 따라 흘러가는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하나도 안 들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간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딱 느껴지는 그 기운이 젊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았었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으려면 뭔가에 몰입을 잘 했던 건데요. 그 몰입이 바로 무시간성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를테면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시공을 잊고는 합니다. 실제로 내가 시공을 잊게 되면요, 시간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피부의 노화도 줄어들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명상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명상을 한다는 것은 시간에서 해방되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뭐 공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제가 불교 대학 다니면서 명상 효과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산소 호흡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소리거든요. 내 주변에 내가 탁한 공기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탁한 공기가 내 피부에 덜 접촉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노화가 느려지고 젊음이 계속 오래 유지되는 것이기도 하죠. 뭐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페루에 지금 와 있는데 쿠스코라는 지역이에요. 정말 고도가 높아요. 3,000m 정도 되고요. 여기 지역에 온 사람들 한 40% 정도가 고산병을 겪는데요. 저도 처음에 두통이 엄청 심했고 이 호흡 곤란 때문에 잠들려고 하면은 호흡이 가파져서 잠을 못 자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고산병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찾다 보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을 봐라. 이 두통이라는 게 그 에너지가 머리 쪽으로 올라온 현상이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통이 올 때 발바닥 쪽에 주의를 집중하니까 머리에 있는 기운들이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두통을 좀 해결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호흡 곤란에 있어서는 빈 호흡을 보라는 조언들이 있더라고요. 호흡 명상이라고도 하고요. 호흡이 차분해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겁재라는 게 머리 쪽에 기운이 계속 올라오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호흡 명상이라던가 발바닥에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명상을 통해서 이 겁재, 즉 내 머릿속에 있는 저울질을 하려는 활동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순간순간 상황들을 대처해 가시다 보면 저울질을 했던 순간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내가 저울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더 열리게 되고요. 어떤 상대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상대의 말이 더 내 가슴으로 와닿게 되고 더 열린 이 가슴이 그 상대에게 반응하기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편해지고 나를 둘러싼 내 주변 환경도 형통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은 3월 운세로 찾아뵙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소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